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주택 유상 취득 시 중과세를 보셔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기 100페이지입니다. 근데 요 교재 100페이지가 그 지방세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요걸 좀 그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자,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해가지고 갈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 그 둘째 줄 중간에 을 유상 거래로 자 5번 갈로 1번 주택 둘째 줄 중간에 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놓고는 거기 1항은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 2항, 3항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2항, 3항을 가로로 묶으시고 거기 2항, 3항을 이렇게 가로로 묶으시고 앞에다가 개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항은 우리가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2항, 3항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항부터 읽어볼게요. 자, 1항. 자, 읽어보면 우리가 법인이 거기 둘째 줄 끝부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가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게 얼마냐면 12%예요. 우리가 이제 법인이 주택을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과기준세율은 2%고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은 8% 아닙니까? 그래서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12% 아닙니까? 우리가 1000분의 40, 그러니까 4%를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8%를 합한세율로 중과세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2%.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면 12% 이렇게 물어볼 거고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면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세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4%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2% 이렇게만 정리하지 말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하는지 여기를 잡으시라고요. 4배. 자, 그 다음에 여기 2항, 3항입니다. 요 2항, 3항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2항, 3항. 자, 개인이 우리가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2항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다시 말을 놓쳤습니다. 자, 2항. 우리가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2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초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초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얼마냐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좀 서중할게요. 자, 다시. 자, 이 경우에 해당되면 우리가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의 2배에 해당될 100분의 200,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은 4% 아닙니까? 그래서 4%에다가 4%를 합하니까 8%.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항의 경우에 해당되면 1000분의 40의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2배에 해당되는 4%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얼마? 8%. 자,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개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자, 사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은 8%고 4%의 8%를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12%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기억하기에는 혼란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100페이지에서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자, 첫 번째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자,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냐 우리가 2주택이냐 3주택 이상 소유자냐 4주택 이상 소유자이냐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읽어본 이야기를 자,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1세대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제일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인이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그러니까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우리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봤던 이야기,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일반 세율, 표준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8% 중과세를 하고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12%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인이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8% 중과세를 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는 12% 중과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소재주택을 개인이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우리가 1세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취득가액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 그러니까 1세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부과하고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8%,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12%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교재 그 100페이지 법인주택 취득 등 중과세 2항 3항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항 3항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되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때 8%와 이때 12%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8%는 우리가 4%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2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12%는 4%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되면 8%, 12% 이렇게 물어볼 거고 까다롭게 출제되면 우리가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지를 물어볼 여지가 살짝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바꿉시다. 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 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자, 어떻게 됩니까?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관계없이 12%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봐요. 우리가 개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고 주택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인이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외의 지역이냐에 관계없고 주택수에 관계없이 12%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법조문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하면 4%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해요. 자, 여기까지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중과세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교재 103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03페이지 거기 갈로 2번. 자, 교재 103페이지 갈로 2번. 자, 읽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공시가격 그거 줄 것이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에다가 줄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입니다. 우리가 이항 보는 거 정확하게 봅시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우리가 보도 자료가 배포될 때는 공시가격이라고 배포가 됐는데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에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는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시가격인지 시가표준액인지를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세법 조문에는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보는 거 정확하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시가격 삭제하시고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자, 3억 이상 주택을 우리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거기 조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표준액 3억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 동그라미 하시고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분의 40, 그러니까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에 해당되는 세율을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12%.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었지요. 요게 단서가 붙었잖아요. 자, 뭐라고 단서가 붙었냐면은 다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더라도 12%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1000분의 35, 그러니까 3.5% 표준세율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더라도 12%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3.5% 표준세율로 부과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갑이 을 소유 주택을 우리가 증여를 받았고, 자, 갑은 일반 개인이고, 자, 이 주택은 한 38억 정도 한다 합시다. 자, 그러면 갑에게 자,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합니까? 자,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해요? 자, 여기 뭐 다른 조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3.5% 부과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순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달랐지요.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게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우리가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랐지요.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일반인이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1000분의 35, 3.5% 아닙니까? 3.5%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만 이야기하면 3.5%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이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택이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자, 이 주택이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 1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3.5%가 아니고 12%. 우리가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4%의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에 해당하는 8%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12%.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주택이 그런데 이때 갑하고 을이 배우자 사이이고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갑하고 을이 배우자 사이거나 갑하고 을이 직계 존비속 사이이면서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더라도 12%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3.5% 일반 세율, 표준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이 의미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는 요 설명을 가지고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이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둘 다 초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시가 표준액이 5억이고 시가 표준액이 4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우연한 기회에 C주택을 알게 됐고, C주택을 사두면 최소 5억 이상 오를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시다. 자, 이 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을 사두면 갑의 판단에 의하면 5억 이상 오를 것 같다.
자, 이 상태에서 2주택을 매입하면 이 상태에서 2주택을 자 5억에 매입하면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개인이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1세대 3주택이면 8% 중과 대상 아닙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중과세 하지 않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 소유자면 12% 아닙니까?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1세대 3주택이면 8% 중과 대상 아닙니까? 자, 5억에 8%. 4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지만 취득세 4천만 원 낼라카이 아깝지요. 그래서 갑이 뭡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냐면은 요 피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C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P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C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2주택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중과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1% 아닙니까? 잔머리 한번 잘 굴린 바람에 세금이 약 7%, 3,500만 원을 절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잔머리 못 굴리도록 요 규정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시가 표준액 3억 초과하지요. 그래서 자녀에게 취득세를 몇 프로 때려 봅니까? 자녀에게 취득세를 12% 때려 보는 거예요. 절세 하락하다가 오히려 세금 더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취득해가지고 중과세를 회피하는 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12%가 중과세 되니까 7% 절세 해봤자 자녀에게 12% 중과되니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중과세 회피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이 주택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B주택을 자, 갑이 6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이거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리 아니지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잔머리 굴린 거 아니라고요. 봐요. 갑의 명의로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해도 8% 중과 대상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B주택을 매입해도 1세대 2주택 아닙니까? 8% 중과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B주택을 취득했을 때 8% 중과세 되는 걸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리 행위가 아니고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서, 배우자가 이뻐서 정리한 거지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리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B주택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더라도 12%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3.5% 일반 세율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소한 정리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취득세 세율에서 공부하셔야 될 기본 개념들, 주요 개념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끝이 났고,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시험 문제가 좀 까칠하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는 이야기. 자, 교재 103페이지. 자, 교재 103페이지 거기 위에 갈로 3번. 그러니까 교재 103페이지 그 상단 갈로 3번에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갑이 A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 주택을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B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 을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다시 갑시다. 자, 갑이 A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하고 금액 협의를 했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 일반 지역이었는데 잔금 지급하려고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2주 전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1세대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8% 중과 대상 아닙니까? 8%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자, 금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교재 103페이지 갈로 3번에 우리가 103페이지 갈로 3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갈로 열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는 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 주택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8% 중과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 부과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00페이지. 자, 교재 100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100페이지 거기 5번에 갈로 1번의 2항입니다. 그 교재 100페이지 5번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갈로 1번의 2항 거기 첫째 줄 갈로 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거를 주거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이전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거 이전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그러니까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갑이 A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주택에서 B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소재하는 B 주택을 우리가 6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소재 1세대 2주택이지만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적용되는 세율은 8%가 아니고 1%. 자, 근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요게 조건이 붙어요. 자,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교재 100페이지 거기 왼쪽에, 그러니까 교재 100페이지 왼쪽에, 자, 참고입니다. 일시적 2주택 해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국내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주택,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거기서 밑으로 4줄 내려가십시오. 이내에 종전주택 등 거기서 5줄 내려가십시오. 거기에서 5줄 내려가셔가지고 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 이전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지요. 뭐라고 조건이 붙었습니까? 우리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그러니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잠깐. 말을 잘못 던졌습니다. 신규주택. 예, 죄송합니다. 신규주택. 그러니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3년. 갈로 열고,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우리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둘 다, 그러니까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면 1년입니다. 우리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요. 대신에 이게 진짜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진짜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분 기간 내에 처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3년 또는 1년, 그러니까 처분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중과세액과 일반 세액 차액에, 그러니까 중과세액과 일반 세액의 차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추징합니다. 요 이야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갑이 A 주택에서 B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B 주택을 우리가 6억에 매매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합니까?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하냐면은 취득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8%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율로 부과하고,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 일반 세율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달랐고,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이면 1%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세 1%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단 요 B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 A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나머지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1년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갑이 우리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주택을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과세액에서 일반 세액을 뺀 차액 7%만 추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과세액에서 일반 세액을 뺀 차액만 추징하는 게 아니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추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뭐예요? 불성실 신고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지. 뭐라고 신고한 거예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됐다고 신고하고 취득세를 1%만 냈는데 처분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주거 이전 과정에서 2주택이 됐다고 신고한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불성실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불승실 가산세를 이 차액에다가 신고 불승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문이 추징해요. 자, 그래서 내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팔 생각이 없다. 둘 다 오래 보유할 예정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처음부터 취득세 8% 내셔야 돼요. 왜? 그래야 가산세가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취득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 계획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1%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A주택과 B주택을 둘 다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다. 그러면 요 가산세 부담을 안 하시려면은 처음부터 취득세 8% 납부하시고 등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취득세 세율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 취득세 세율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5% 이상인 것들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다 보는 게 안전빵이고요. 한꺼번에 다 보는 게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 우선순위를 정하면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공부 1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관련 내용 중에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이에요. 여기다가 공부 1순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한 원인에 따라,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여기다 공부 2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특례에다가 공부 3순위를 두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에서 출제될 만한 이야기들은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은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103페이지. 자, 교재 103페이지 제6절 납세 절차.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납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세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득세 면세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요 두 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든 안 되든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두 놈은 여차저차하면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자, 취득세 납세지. 자, 취득세 납세지가 취득한 자의 주소지인지 취득 물건 소재지인지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공부한 기억 나지요? 자, 이를 첫 주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끼고,
뭐 2월 달부터 학원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공부한 적이 없으시고, 요게 우리가 4주 전에 교재 21페이지에서 설명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4주 전에 교재 21페이지에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이냐에 따라 조세의 종류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그랬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거 반드시 구분하시라 그랬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두시라 그랬냐면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지가 다르다는 사실에다가 중요 포인트 두시라 그랬지요. 요게 교재 21페이지에서 공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국세는 사람 주소지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게 교재 21페이지에서 봤던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 납세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취득세 납세지를 암기하시면 23년에 합격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할 이야기지, 이거 기억할 이야기 아니에요. 조세 총론 파트에서 이미 알고 와서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자, 교재 103페이지. 자, 취득세 납세지 가셔가지고, 자, 제일 먼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갑니다. 국세는 주소지가 원칙이고, 지방세는 소재지가 원칙인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한 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여기까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 뭐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우리가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한 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차량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굴러다니지요. 차량이 굴러갈 수 없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차량은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소재지입니까? 등록지가 소재지예요. 차량은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잖아요. 그래서 소재지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소재지로 보냐면은 등록지를 소재지로 본다고요. 그래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한 자 주소지가 아니고 차량 소재지인 등록지. 뭐 나머지 이야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재 104페이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휴식하셨다가 요거 설명하겠습니다.